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계사입니다. 예, 요즘에 감사 시즌이죠? 예, 지금이 제일 피크 막 3월 말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제일 고비 이런 상태입니다. 그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뭐 회계법인에 어떻게든 이제 좀 아는 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뭐 좀 좋게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나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냥 지정해서 감사인이 되잖아요. 네, 특히나 상장사 같은 경우는 감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하게 제도가 좀씩 바뀌어 가고 있어서 그 감사인들도 예전에처럼 조금 더 그냥 해줄게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회계사 분들이 되게 좋아졌어요. 시장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부담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고 금감원도 맞아. 굉장히 제재가 빡세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감사 의견 거절. 네, 의견 거절. 네, 의견 거절이라는 이슈가 지금부터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상장된 기업은 더 이제 의견 거절이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여기 상장 폐지 사유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식적 상장 폐지는 외부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뭐 회사가 존속이 어렵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상장 폐지도 있는데 그거는 자본의 5% 이상을 이제 횡령이나 이제 배임한 경우, 그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가 무력화되고 경영 투명성이 미흡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기업으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에 있는 대주주나 뭐 아니면 지배적인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쵸. 하는 거는 이제 감사 의견 여부를 떠나서 이건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내부 통제 제도가 안 되거나 경영 투명성이 안 되면 이것도 만약에 실질적인 상장 폐지 사유고요.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경우는 상장 폐지입니다. 즉시 상장 폐지되는 경우요. 파산된 경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최종 부도된 경우, 그리고 이제 우회 상장 기준 위반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들 중에 현재 시점에서 되게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제 감사 보고서상의 의견 거절 사유, 그러니까 한정 의견 아니면은 뭐 일부 뭐 계속 개혁 가치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적혀 있는 회사들은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사 몇 군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회사인 경우는 결국에 정상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의견 거절 사유가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자금 대여 거래에서 뭐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됐고 네. 그런 거래를 믿을 만한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특관자라든지 거래 완전성을 판단한 감사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한 경우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는데 증거 내 회사에 있지 않아요? 있죠. 있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감사인한테도 제출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소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는 냈을 텐데 그게 감사인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증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확보라고 여기는 써놨는데 네네네.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없고 네네네. 이거는 니네 거래 감사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 증거가 아니다. 네, 자금 대결에서 잘못된 거래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류상 뭐 보면 그거는 이제 감사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미확보라고 쓰는 거는 이거 원래는 이제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그런 건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런 그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과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아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도 의견 거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하면서 거래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와봤더니 여전히 지지부진해. 또 의견 거절 또 받아. 이러면 상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회사들, 예를 들어 셀리버리, 예, 이런 회사들 작년에 똑같이 의견 거절 받아서 뭐 지금 소액주주들 모여가지고 뭐 액츠 통해서 뭐 해보겠다 하는데 올해 또 의견 거절 또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경영을 개선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올해 첫 의견 거절을 받아서 이제 개선기간 부여를 해야 된다면 지금 바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실행을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1년이 기간만 늘어지고 그리고 내년에 또 개선에 대한 그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그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마지막 남은 거는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고 법원에 호소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뭐 자본을 외부에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 의견 거절 아까 사유 같은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부 통제라든지 경영 투명성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영 투명성이나 내부 통제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그런 보완하면 된다는 걸로 소명이 잘 되냐. 그게 그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공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아 이렇게 절차가 흘러가면 그래도 좀 방향이 잡히겠구나. 소액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투명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 경영 투명이 없다라면 그러면 사실 지배구조 바꿔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순순히 나가냐, 셀리버리 지금 그 기존의 그 오너가 순순히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지배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와서 이 세팅을 다시 합니다. 라고 그게 정리가 돼야지 상장이 유지됩니다. 그 상장이 유지된 되게 대표적 케이스가 쌍용차인 거고요. KG 지금 이제 유지 결정 됐잖아요. 네, 그래서 KG 모빌리티처럼 그렇게 된 경우 또는 기사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GNT 파마 그렇죠. 의 경우도 수원법원에서 회생 들어가서 1년 이내에 그 종결 결정 받고 상장 다시 그 재개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온 거거든요. 왜 그럼 회생 절차에서 그렇게 하면 해주느냐? 결국 회생 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경영 투명성이 안 된 이 거래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를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기존의 대주주가 자신의 뭐 지분을 상당히 뭐 매각을 하거나 해서 경영의 투명화를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거기서 회생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장 그 심사하는 데서 이제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적극적 행동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여러 내부적인 잡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절차를 공적인 법원을 통해서 실행하는 게 사실 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지배적인 주주, 뭐 기존의 대주주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장까지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미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주주는 다 손해보란 말이냐? 뭐 그건 아니고 본인의 그 주식과 관련 가치를 잘 분산시켜서 그 지배적인 주주에선 내려오고 대신에 그 회사를 자기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대주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나중에 되어 보면은 결국에는 배임 횡령 그 다음에 다른 소액 투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잣대로 판단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그 전체 투자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기업 심사위원회라고 뭐 기심위라고 표현하는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 개선 기간 안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회계법인하고 자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회사 주도하에 하는 그 개선을 안 받아줍니다,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선 기간 내에 빠르게 회생 신청을 하고 또 새로운 믿을 만한 경영 참가자들에게
어느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회생 절차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소액 주주분들 또는 채권자분들 그리고 아니면 기존 경영자분들 모두가 다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신청 요건들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주의 경우는 10% 의 주식을 의결권을 가지면 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채권자도 자본금의 10%의 채권이면은 신청할 수 있고 대주주 경영자의 경우는 이제 이사의결의만 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장 폐지 결정 뭐 어느 정도 보통의 경우에는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 나오거든요. 항상. 올해도 지금 한 30개에서 40개 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뭐 다양하게 상장 폐지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주주도 있을 수 있고 그 상장 기업이 오너로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상장을 유지하면서 좀 책임을 부담하겠다. 경영적인 것도 내가 본인 생각과 다르게 그 사회에서 감사의 그 회계법인에서 이제 투명한 그 경영이나 내부 통제를 원한다고 하면 그걸 다시 심사받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된 거래도 절차 내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다시 회계법인한테 그걸 계속 자료를 낸다고 해서 없는 자료가 나오지는 않는 것이고 이미 발생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생 절차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모든 법인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가능한 기업이 또 많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저희 뭐 문의 전화도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계사들과의 거래라든지 뭐 그다음에 취득한 금액 한쪽에는 이익되고 한쪽에는 엄청 손실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뭐 회생 절차 내에서 이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서 기존에 있는 주주가 어느 정도 내려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장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